2010년 어느 날 장애가 있던 폴레트는 부모님과 사는 고급 아파트에서 사라지면서 멕시코 전역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폴레트가 실종된 지 일주일 후 그녀의 부모님과 유모가 체포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폴레트는 2005년 7월 20일 멕시코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녀는 멕시코시티의 후익스킬루칸 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7살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족에게는 두 유모인 에리카와 마사가 있었고 두 사람은 자매였으며 7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폴레트의 아버지인 마우리시오는 사건 당시 38세로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였고 멕시코주 주지사 등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어머니인 리제트는 사건 당시 34세로 변호사였으며 모피 사업을 운영하는 레바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었습니다. 리제트에게 애인이 있었고 마우리시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사진으로 보기에 폴레트는 평범한 아이처럼 보이지만 선천적 신체 장애와 언어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4살이 된 폴레트는 여전히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말도 거의 하지 못해 엄마라는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유모는 폴레트의 일상생활을 돌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부부는 따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리제트는 친구 1명과 함께 로스카보스라는 관광 휴양지로 휴가를 떠났고 마우리시오는 두 딸을 데리고 브라보 밸리로 떠나 그곳에서 3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2010년 3월 21일 일요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제트는 이후 경찰에게 두 딸을 잠옷으로 갈아입힌 뒤 이불을 덮어주었고 잘 자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두 유모는 평소처럼 큰딸을 깨워 아침 식사를 챙겨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전 8시 마사는 폴레트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방으로 향했고 놀랍게도 폴레트의 침대에서 폴레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사는 서둘러 폴레트의 부모님과 큰딸의 침실로 향했지만 여전히 폴레트를 찾을 수 없었죠. 이후 유모들은 집안 어디에서도 폴레트를 찾을 수 없었고 직장을 떠난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부는 즉시 집으로 돌아와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폴레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폴레트의 실종에 혼란스러웠고 당혹스러웠습니다. 폴레트는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폴레트가 어젯밤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판단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부부는 90평이 넘는 복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경찰은 아파트 곳곳을 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폴레트 방에 있는 물건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사라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현관문과 창문 등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부부는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누구도 개가 짖는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서 수상한 인물이나 누군가 폴레트를 데려가는 모습도 포착되지 않았죠. 걷지도 못하는 4살 소녀가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증발해버렸고 곧 이 소식은 멕시코 주요 언론사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단 한 건의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리제트는 친구들에게 외계인이 폴레트를 납치한 게 틀림없다며 무심코 말했었죠. 치안이 좋지 않은 멕시코의 가난한 지역에서는 아동 실종이 흔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유한 동네에서 폴레트가 실종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법무장관인 알베르토가 직접 폴레트를 찾기 위해 나섰기 때문입니다. 폴레트가 실종된 날 유모는 폴레트의 침실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탐지견 2마리를 데리고 아파트 내부와 외부에서 폴레트를 찾기 위해 추적을 이어나갔습니다. 폴레트가 사라진 후 처음 이틀 동안 그 아파트는 사람들로 붐볐고 언론사와 경찰 그리고 부부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친척들까지 현장을 방문했었죠. 이때 리제트의 절친으로 알려진 아만다는 이틀 동안 폴레트의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부부는 납치범의 전화가 없자 폴레트를 찾기 위해 대형 광고판과 잡지, TV와 인터넷 등으로
폴레트를 찾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제트는 TV를 통해 딸을 무사히 돌려준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납치범의 전화가 없고 누군가 아파트에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부부와 유모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찰은 비밀리에 아파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죠. 곧 경찰은 리제트와 큰딸 사이에 대화를 입수하게 됩니다. 리제트는 큰딸에게 동생이 없어져 걱정된다고 말하면 그만이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라며 당부했죠. 큰딸은 왜요? 라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폴레트를 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녹취록은 TV에 방영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리제트가 큰딸에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녹취록이 편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은 경찰이 부부의 대화도 녹음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은 마우리시오가 리제트에게 진정해, 괜찮아질 거야, 증거가 없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부부의 녹취록을 끝내 공개하지 않아 실제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리제트는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잃은 절박함이 없었고 오히려 차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리제트를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죠. 폴레트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인 3월 29일, 경찰은 부부와 두 유모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들 모두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그들 각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폴레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수사관 3명은 폴레트의 방으로 돌아와 현장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언가 썩은 것 같은 습하고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침대 끝에서 침대 커버를 젖히게 되었고 그곳에는 큼지막한 갈색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은 부패한 시신의 혈액과 체액의 혼합물이었죠. 이어 폴레트가 발견되었고 소녀는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에 끼어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폴레트는 자신의 손가락을 입에 넣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폴레트의 사망 시각을 3월 28일로 보았습니다. 폴레트는 3월 22일 실종됐었죠. 따라서 경찰은 즉시 리제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사건이라고 밝혔고 리제트 외에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빠르게 반전됐고 법의관은 폴레트의 사망 시각이 3월 22일부터 26일 사이라며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폴레트의 사망 원인은 가슴 및 복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고 체내에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타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죠. 따라서 법의관은 사고사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에 거의 모든 대중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폴레트가 실종된 날 유모는 폴레트의 침대를 정리했고 폴레트의 실종 3일 후 리제트는 폴레트의 침대 위에 앉아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또한 리제트의 친구 아만다는 폴레트의 침대에서 이틀 동안 잤으며 수많은 경찰관들과 탐지견 2마리가 폴레트의 방을 드나들었지만 그 누구도 폴레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폴레트의 실종 며칠 후 리제트는 기자들에게 폴레트의 잠옷 세트와 스티커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발견 당시 폴레트는 그 잠옷을 입고 있었죠. 만약 그 잠옷이 같은 잠옷이라면 인터뷰 이후 리제트가 폴레트에게 그 잠옷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 리제트는 그 잠옷이 큰딸의 것이며 똑같은 잠옷을 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리제트의 해명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부부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한 두 유모도 사고사라고 믿지 않았죠. 유모는 폴레트의 시신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히 알아차렸을 것이고 처음 폴레트가 사라졌을 때 마우리시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셨으며 리제트는 담배를 피우며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모는 폴레트의 부모 중 누군가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 부부가 부유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폴레트를 치료해야 했기에 집안 상황이 어려워져 폴레트를 살해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부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딸의 치료비를 지불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구입한 매트리스는 침대 프레임보다 10에서 15cm 짧았기 때문에 폴레트가 그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폴레트와 비슷한 체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쉽게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탐지견이 폴레트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폴레트의 침대에서 폴레트의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죠. 실종 당일 유모는 폴레트의 침대를 정리했는데 머리맡 부분에서 침대 커버를 위쪽으로 잡아당겼을 뿐 침대 밑쪽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제트의 친구 아만다는 폴레트의 침대에서 잤을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폴레트가 발견된 후 리제트와 절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제트는 방송에서 잠옷을 보여주었는데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면 방송에서 그 잠옷을 보여줄 모험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폴레트의 침대에는 다양한 담요가 덮여져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 모든 담요들이 악취를 막아준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발견 당시 폴레트는 손가락 2개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폴레트는 항상 손을 빠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폴레트가 두려움이나 저항 없이 질식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사라고 믿지 않아 결국 미국 FBI와 멕시코 다른 지역 수사기관이 각각 조사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론은 모두 사고사였습니다. 폴레트의 부모와 2명의 유모는 4월 4일 석방되었고 4월 6일 폴레트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지만 아버지 쪽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법무장관은 5월이 되자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곧 이혼하게 되었고 리제트가 큰딸의 양육권을 얻었습니다. 멕시코는 엄청난 빈부격차와 심각한 사법부패로 인해 권력층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고 여전히 일부 대중은 폴레트의 부모나 그들 중 한 명이 증거를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려 10일 동안 그 누구도 폴레트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